남편의 비밀, 20대 여성과의 증거 포착.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이 제 25년 결혼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제가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남편의 표정은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이었죠. 남편의 잦은 외출, 아내의 직감 고조. 남편 강민호와는 2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돌보며 가끔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고객 상담을 했어요. 우리의 일상은 정말 규칙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을 싸주고 7시 40분이면 오늘도 고생하세요라며 출근길을 배웅했죠. 저녁 7시면 어김없이 다녀왔습니다 하며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8시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게 우리만의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9월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남편의 외출 횟수였어요. 평소 주말이면 집에서 TV 보며 뒹굴거리거나 함께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오늘 대학 동기들이랑 모임 있어서 나가야겠어. 회사 후배가 고민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만나고 와야지. 동호회에서 친목 모임 한다고 해서 참석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때로는 일요일까지 외출 계획이 생겼어요. 처음엔 남편이 사교적으로 변한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집돌이였거든요. 자기야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와요라고 웃으며 배웅해줬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외출 전 옷을 고르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진 거예요. 평소 5분이면 끝나던 일이 30분, 심지어 1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옷장 앞에서 이 셔츠, 저 바지를 번갈아 들어보며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 정말 낯설었어요. 여보, 친구들 만나는 건데 뭘 그렇게 고민해요? 편한 걸로 입으세요. 제가 말하면 아, 그래? 그런가? 하면서도 여전히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맞춰보더라고요. 그리고 샤워 시간도 부쩍 늘어났어요. 예전엔 10분이면 끝나던 샤워를 20분, 30분씩 하면서 화장실에서 콧노래까지 들려왔어요. 25년 동안 샤워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농담 삼아 물어보니까 응? 그런가?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라고 했는데 그때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외출할 때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향수는커녕 데오드란트도 안 쓰던 사람이요. 향수 샀어요? 아, 회사에서 선물로 받은 거 써봤어. 그런데 며칠 뒤 화장대에 그 향수 정품이 놓여 있더라고요. 브랜드를 보니까 10만 원이 넘는 비싼 향수였어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남편의 표정 변화였어요. 외출 준비를 할 때면 왠지 모르게 들뜬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설레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왜 저렇게 설레는 건지. 누구 만나러 가요? 물어보면 그냥 친구들이라고 대답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친구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모르는 새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온 뒤의 모습도 예전과 달랐어요. 보통은 고생했어요. 재미있었어요? 라고 물으면 자세히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응, 재밌게 놀다 왔어 라고 간단히 대답하고 얼른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은 외출해서 돌아온 남편에게서 낯선 여성 향수 냄새가 났어요. 분명히 남자친구들과 만났다고 했는데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커피 마셨어. 카페에 여자분들도 있었나 봐요? 향수 냄새가 나네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아, 옆 테이블에 여자분들이 있었나 봐라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날부터 제 직감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늦은 귀가 변명 가득한 대화. 10월 들어서면서 남편의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약속이 있어도 9시 늦어도 10시면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11시, 12시가 기본이 되었고 심지어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생겼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물어보면 항상 그럴듯한 변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가 길어져서 2차 자리까지 가게 됐어. 지하철이 연착되어서 친구 하나가 고민이 있다고 해서 상담해 주느라고. 모든 대답이 일리는 있었지만 뭔가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이상했던 건 술 냄새였어요. 분명 술자리였다고 했는데 술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대신 모르는 향수 냄새와 함께 달콤한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여성들이 즐겨 마시는 달콤한 칵테일 냄새 같은. 오늘 뭐 마셨어요? 술 냄새가 안 나네요. 아, 맥주 한두 잔만 마셨어. 많이 안 마셨어. 하지만 맥주 냄새도 아니었어요. 어느 토요일 밤 남편이 새벽 1시 30분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미안해, 친구가 힘든 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얘기하느라고. 무슨 힘든 일인데 새벽까지 상담을 해줘야 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자세한 건 말할 수 없고.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할 수 없다? 25년 동안 남편과 못할 얘기가 뭐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날 남편의 옷차림을 자세히 봤더니 더 이상했어요. 넥타이는 가방에 들어 있었고 셔츠 윗단추 2개가 풀어져 있었어요. 머리도 평소와 다르게 흐트러져 있고. 오늘 어디서 만났어요? 강남 쪽 카페에서. 새벽까지 카페가 열어요? 아, 나중에는 24시간 카페로 옮겼어. 대답은 했지만 뭔가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대답할 때마다 제 눈을 제대로 보지 않더라고요. 주중에도 늦은 귀가가 잦아졌어요.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됐어. 부장님이 저녁 사주신다고 해서. 프로젝트 관련해서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엔 직장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주 2~3번씩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요? 응, 좀 바쁘긴 해.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맡았어요? 비슷한 거야. 구체적인 설명은 절대 해주지 않았어요. 예전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줬는데, 어느 날은 오늘 부장님 생일이라서 회식한다고 했는데, 다음 날 제가 부장님 부인을 우연히 만났을 때 어제 생일 파티 즐거웠죠? 라고 인사했더니 무슨 파티요? 어제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부장님 생일 파티 어땠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 그냥 간단하게 했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참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남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을요. 휴대폰 알림과 몰래 확인 장면. 남편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 완전히 바뀐 건 10월 중순부터였어요. 평소 전화나 문자를 별로 받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알림음이었어요. 예전에는 기본 알림음을 썼는데 갑자기 진동으로만 바꿨더라고요. 왜 소리를 꺼놨어요? 요즘 메시지가 자주 와서 시끄러워서. 하지만 진동으로 해놔도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식사하면서나 TV를 볼 때 계속 부르르르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얼른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예전엔 밥 먹을 때는 휴대폰 보지 마세요라고 제가 잔소리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무시하고 급하게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누구세요? 물어보면 회사 동료야 또는 친구가 내일 약속 시간 확인하는 거야라고 대답했지만 그때 표정을 보면 뭔가 긴장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이상했던 건 메시지를 보고 나서의 반응이었어요. 가끔 혼자 미소를 짓거나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낼 때는 엄청 신중하게 오래 생각하면서 타이핑했어요. 재미있는 메시지 왔어요? 농담 삼아 물어보면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급하게 화면을 가리거나 휴대폰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는 일이 늘어났어요. 집에서도 저한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화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하더라고요. 응, 나도. 아니, 많이 보고 싶어.
이런 말이 희미하게 들렸는데 제가 물소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니까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요? 물어보니 고등학교 동창이야. 오랜만에 연락 왔어라고 했는데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25년 살아보니까 남편이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알 수 있거든요. 귀가 빨갛게 되고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져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1시간, 2시간씩 화면을 보며 뭔가를 타이핑하더라고요. 여보, 불 끄고 자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응, 잠깐만. 중요한 메시지 확인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까지 그렇게 중요한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새벽에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어요. 새벽 2시, 3시에. 그럴 때마다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서 확인하고 오더라고요. 한 번은 궁금해서 뒤따라 나가봤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며 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새벽 3시에 누가 보낸 메시지 때문에 웃고 있는 거죠? 여보, 잠 안 와요? 제가 말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휴대폰을 끄더라고요. 응.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야. 하지만 화장실은 반대쪽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메시지 내용 충격 포착. 결정적인 순간은 10월 31일 화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에 휴대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동안의 의심이 쌓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메시지 알림이 왔어요. 화면에 잠깐 메시지 내용이 보였는데 오빠 샤워해요? 오늘 하루 종일 오빠 생각만 했어요. 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지호? 그게 누구죠?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까지. 손이 떨렸지만 더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휴대폰에는 패턴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25년 동안 휴대폰에 잠금을 걸어본 적 없던 사람이. 그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어요? 보고 싶어 죽겠어요. 이번엔 키스 이모티콘까지. 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하지만 그 두 줄의 메시지는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샤워에서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메시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응이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표정. 뭔가 당황한 것 같으면서도 은은히 미소를 짓더라고요. 누구예요? 그냥 친구야. 친구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나요? 하루 종일 생각했다고, 보고 싶어 죽겠다고.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오래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옆에서 자는 척하면서 지켜봤는데 계속 뭔가를 타이핑하고 지우고 다시 타이핑하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혼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지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언제부터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 점심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어. 누구랑요? 그냥. 혼자.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그 지우라는 사람과 만났을 텐데. 목소리가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별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25년 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한 적 없던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응, 그냥 김밥 천국에서 간단히 먹었어. 또 거짓말. 김밥 천국에서 먹었다면 왜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혼자 드셨다고 했는데 정말 혼자 드신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응. 왜? 무슨 의미로 묻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요즘 혼자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20대 여성과의 사진 흔적 발견. 11월 5일 일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어요. 그날은 남편이 친구들과 등산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집안일이나 하며 보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옷장 서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작은 선물 상자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안에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남편이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둘이 정말 친밀해 보였어요. 여자는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긴 생머리에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연인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 여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은 더했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 같은데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에게 기대어 있고, 세 번째 사진에서는 둘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진 뒷면을 봤더니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4년 9월 15 지우와 첫 데이트. 2024년 9월 28 놀이공원에서. 2024년 10월 12 지우 생일. 9월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게 바로 9월부터였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더 찾아보니까 선물 영수증도 있었어요. 10만 원짜리 목걸이, 15만 원짜리 향수, 8만 원짜리 가방. 모두 여성용이었어요. 제가 25년 동안 받아본 선물보다 훨씬 비싸고 예쁜 것들이었어요. 언제부터 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이런 선물을 사주고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민호 오빠에게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오빠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오빠에게. 지우가.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25년. 제가 25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이 20대 여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등산해서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사진들을 정리해서 원래 자리에 넣어두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있고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등산 갔다 오면 피곤해하곤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죠? 네, 고생하셨어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등산 재미있었어요? 물어봤더니 날씨도 좋고 경치도 예뻤어라고 답했는데 그 순간 경치가 예뻤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혹시 그 여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누구랑 갔어요? 친구들이랑. 몇 명이나 갔어요? 서너 명 정도. 모든 대답이 애매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와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그 사진들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계속 봐야 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제가 받아보고 싶었던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 여자 지우는 정말 예뻤어요.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이 왜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는지, 왜 비싼 옷을 사고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는지. 모든 게 그 여자를 위한 거였다는 걸. 남편 당황, 거짓말과 해명. 그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응? 뭔데? 남편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지우라는 분 아세요?
그 순간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니 지우? 누구? 라고 했지만 이미 표정에 모든 게 드러나 있었어요. 휴대폰 메시지로 연락하는 지우 말이에요. 아, 그 지우?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회사 관련된 사람이야. 회사 관련된 사람이 오빠 보고 싶어 죽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나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어떻게? 그리고 이건 뭐예요? 저는 그 사진들을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남편이 사진들을 보는 순간 완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건 어디서? 당신 옷장에서 찾았어요. 25년 동안 숨긴 게 이런 건가요? 미선아, 이건 오해야. 뭐가 오해예요? 20대 여자와 데이트하고 선물 사주고 손잡고 사진 찍는 게 오해라고요?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냥 친구야라고 했어요. 친구가 서로 오빠 동생 하면서 사랑한다고 편지를 써요? 친구가 하루 종일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건 남편이 변명을 하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9월부터.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나이는 몇 살이에요? 26. 26. 저보다 22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만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25년을 같이 살아온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에요? 그때서야 남편이 고개를 들어서 제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있는 것 같았어요.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그냥 그렇게 됐다고요? 25년 결혼 생활이 그냥 그렇게 무너져도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를 사랑해요? 이 질문에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모르겠어. 라고 답했어요. 모르겠다. 그게 뭔 대답인가요? 아내의 직감, 불신이 깊어짐.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우리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고 저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다녀오세요. 저녁에 들어오셨어요. 정도의 인사말만 주고받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전히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고 외출도 계속했어요. 아직도 그 여자와 만나고 있어요? 어느 날 직접 물어봤어요. 만나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도 늦게 들어왔잖아요. 정말 회사 일이었어.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미행해 봤어요. 토요일 오후 남편이 친구 만나러 간다며 나갔을 때 뒤따라가 본 거예요. 남편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더라고요. 10분쯤 지나니까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사진에서 본 그 지우였어요. 둘이 만나서 앉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 남편이 25년을 함께한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카페 안에서 둘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도 봤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그 여자가 남편에게 뭔가를 보여주며 웃는 모습. 1시간 정도 지나서 둘이 카페를 나왔을 때 남편이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걷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정말 쓰러질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가로수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9시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들이랑 강북에서 만났어. 거짓말이었어요. 강남에서 그 여자와 만났으면서. 정말요? 응. 확실해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왜 그렇게 물어봐?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은 절대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첫 번째 충돌, 감정 폭발.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11월 15일 목요일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거든요. 11시 30분에 들어와서 회사에서 갑자기 회식이 있었어라고 했는데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회식에 여자도 있었나 봐요? 응? 왜? 향수 냄새가 나네요.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아, 옆자리에 여직원이 앉았나 봐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모든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그 지유라는 여자 만났죠? 아니야, 정말 회식이었어. 증거도 다 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멀리서 찍어서 흐릿하긴 했지만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당신을 미행했어요. 강남 카페에서 그 여자랑 만나는 것도 다 봤고 손잡고 걷는 것도 봤어요. 미선아. 25년을 당신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고작 26살짜리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요? 어쩔 수 없어서 아내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해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대답하라고요. 결국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막혔어요. 25년이 그렇게 쉬운 거였어요? 2달 만에 만난 여자가 25년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지우는 나를 필요로 해. 나 때문에 행복해 해.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나요? 25년 동안 당신만 보고 살았는데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요?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가족에게도 드러난 긴장감. 우리의 갈등은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도 티가 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시어머니였어요. 11월 말에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우리 부부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바로 알아채셨어요. 요즘 둘이 왜 이래? 말도 안 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요즘 바빠서. 하지만 속일 수는 없었어요. 식사할 때도 우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남편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밥 먹을 때 휴대폰 그만 봐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네, 어머니라고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때 또 메시지가 왔나 봐요.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잠깐 미소를 짓더라고요. 누구한테서 연락 온 거야? 아, 회사 동료요. 시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미선아, 잠깐 부엌으로 와봐라.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둘이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님. 별일 없어요. 별일 없는 것 같지 않은데. 민호 저놈이 뭔 잘못을 했니? 25년 동안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시어머니. 그 앞에서 차마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냥 요즘 서로 바빠서 대화가 좀 줄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 친정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미선아,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민호는 잘 지내지?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잘 지내요라고 대답해야 하는 제 자신이 초라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선아,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25년을 함께한 친구들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혹시 민호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차마 우리 남편이 바람핀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별일 없어. 그냥 중년 부부가 다 그렇지 뭐. 어느 날은 남편의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호 요즘 되게 달라졌던데요. 옷도 젊게 입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새로 사귄 여자친구라도 있나 봐요. 하하.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회사 사람들이 당신 변했다고 하네요. 뭐가 변했다고?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말이에요. 새 여자친구라도 생겼냐고 농담하시던데.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농담을 해요? 기분 나쁘네. 하지만 정말 기분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걸. 남편의 전략적 행동, 서스펜스 유지. 12월에 들어서면서 남편의 행동이 또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더 교묘해졌어요.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꽃을 사다 주거나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거나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여보,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요? 그냥. 평소에 고생 많이 했는데 잘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하지만 이런 친절함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죄책감 때문에 저에게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그리고 휴대폰 사용도 더 조심스럽게 바뀌었어요. 집에서는 거의 확인하지 않고 화장실에 갈 때나 베란다에 나갈 때만 몰래 보더라고요. 외출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마트 좀 다녀올게, 약국에 잠깐 갈게,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외출한다고 하고는 한두 시간씩 나가 있는 거예요. 약국에 뭐 하러 갔어요? 이렇게 오래? 아, 약국 갔다가 마트도 들렀어. 그리고 은행 업무도 보고.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마트에서 산 물건도 없고 은행에서 뭘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더 교묘한 건 거짓말하는 방식이었어요. 완전한 거짓말보다는 반쯤 진실이 섞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회사에서 회식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실제로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회식이 끝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죠. 회식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부장님이 많이 마셨어. 회식 얘기는 사실이니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일요일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오늘 어머니 뵈러 가야겠어. 시어머니를 뵈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아니야, 너는 집에서 쉬어. 나 혼자 금방 다녀올게. 그리고 3시간 만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인해 봤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오늘 민호 갔다 왔죠? 라고 물어봤거든요. 응? 민호가 언제 왔다 갔다고?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남편을 전혀 믿을 수 없게 됐어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의심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미선아,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요? 응, 요즘 우리 사이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둘이서 여행이라도 가면서 대화도 하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다 연기라는 걸. 저를 안심시키려는 전략일 뿐이라는 걸. 당신 진심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결혼한 지 25년인데 이런 걸로 갈라서면 안 되잖아.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시선은 자꾸 휴대폰 쪽으로 향했어요. 다음 단계 예고, 긴장감 최고조. 12월 20일 상황은 절정으로 치달았어요. 그날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될 거예요.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일찍 퇴근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찍 들어왔네?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의 대답이 이상했어요.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하지만 평소보다 더 긴장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뭐 하세요? 아, 내일 일정 정리하고 있어. 하지만 그게 일정 정리는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진지하고 신중하게 타이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8시쯤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미선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 바람을 쐬러 간다고요? 12월 추운 날씨에?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게.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 그리고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정리하고 향수까지 뿌리더라고요. 바람 쐬러 가는데 향수를 뿌려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 그 여자와 만나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는데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 하지만 3시간 동안 동네를 돌고 다닐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옷에서 또 그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정말 혼자 다녀온 거예요? 남편이 잠깐 망설이더니 응이라고 대답했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어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더 오래 휴대폰을 보았어요. 새벽 2시까지 계속 뭔가를 타이핑하고 전화 통화도 했어요. 물론 거실에 나가서 작은 목소리로. 다음 날 아침 남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신중해 보였고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하려는 사람 같았어요. 미선아. 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건가? 무슨 얘기요? 저녁에 집에 오면 얘기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리고 남편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출근했어요. 마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러 가는 사람처럼.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뭘까? 혹시 이혼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 여자와 함께 살겠다는 얘기일까? 오후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7시에 집에 들어갈게. 저녁 준비하지 마. 우리 나가서 먹자. 나가서 먹자고요? 25년 만에 처음 듣는 제안이었어요.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6시 50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48세의 평범한 아줌마. 26살의 그 여자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나이든 아내. 과연 오늘 밤 25년 결혼 생활의 운명이 결정되는 걸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였어요.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진지하고 무거웠어요. 저는 거실에서 남편을 맞이했어요. 25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고생하셨어요. 미선아,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나가서 먹으면서 얘기하자. 저는 가방을 들고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혹시 이게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하는 마지막 외출일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침묵,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 그리고 곧 시작될 그 중요한 대화. 25년 결혼 생활의 진실이 오늘 밤 마침내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과연 남편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의 끝일까요? 이 모든 의문의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것입니다.